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엔드노트 논문 작성을 위한 엔드노트 사용법 교육을 여러분과 같이 실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연구지원의 이용교육에 들어가시면 오늘 날짜 교육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 하단에 보시면 첨부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매뉴얼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실습 파일인데 이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 컴퓨터 로컬 디스크에 압축 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를 해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은요, 실제 내용 설명보다는 실제 논문 작성할 때 받쳐지는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지 수집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 같은 경우들을 같이 시연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푸셨으면 일단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압축 푸시고요.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버전이 2025 버전, 현재 2025.2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습하기 앞서 여러분의 개인 컴퓨터를 엔드노트 2025로 맞춰 주시고요. 다른 버전이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실습 내용 화면이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누락이 될 수 있는 점은 다른 버전 쓰시게 되면 그거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풀 때는요, 여러분 주의를 해줘야 될 게 로컬 디스크에 꼭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바탕화면이라든지 내 문서가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등 클라우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엔드노트 라이브를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레퍼런스 수집할 때라든지 논문 작성할 때 라이브러리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수집이 안 되거나 논문 작성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요, 로컬 디스크 아래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압축을 풀었으면요, 압축을 풀었으면 보시게 되면 라이팅 페이퍼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논문 작성에 맞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 작성을 할 때는요, 이 필드명이 이제 라이브러리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왼쪽은 그룹 판넬이란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레퍼런스 판넬이 있고 가운데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필드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필드명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필드가 몇 가지, 띄워야 할 필드가 있는데 DY라든지 페이지 필드가 항상 첫 화면에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으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라스트 업데이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라스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언제 들어와 반입이 됐는가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실제로 이건 거의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페이지하고 DY 필드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라스트 업데이트 필드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딱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필드명들이 쭉 보이고 체크가 되어 있는 필드가 보일 겁니다. 이 중에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페이지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DY라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체크하고요, 맨 밑에 라스트 업데이트 필드 체크를 해주세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클릭해서 체크하고 쭉 내려서 DY 체크하고 더 쭉 내려서 라스트 업데이트 해제. 그리고 이 필드 같은 경우는요, 이 마우스 왼쪽 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필드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은요, 서머리, 에딧,
PDF 3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퍼런스 판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닫기 버튼 말고 레퍼런스 판넬 닫기 버튼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판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더블 클릭해서 레퍼런스 판넬을 다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주실 게 레퍼런스 판넬의 제일 첫 번째 썸머리 탭 하단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창이 있다.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필드 같은 경우 중에서 제가 이제 페이지하고 DY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을 때 그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통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를 값을 가지고 인용하게 되는데 최신 논문, 펀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 논문을 반입했을 때 뒤에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자 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인쇄 논문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인쇄 페이지가 누락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 반입했을 때 페이지가 누락이 되거나 끝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필드를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DOI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최근 논문들 중에서 DOI 필드 값을 요구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DOI 값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DOI 앞에 지금 예제로 보는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면 URL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특정 학회지에서 반입했을 때요. DOI 앞에 DOI 콜론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URL 값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엔드노트의 스타일마다 어느 학회지는 DOI 앞에 URL까지 넣고 어떤 학회지는 DOI 콜론이라고 넣고 그게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술지 스타일에 그런 형식이 맞춰져 있는데 이 DOI 값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DOI가 좀 이상하게 엉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논문 인용하기 전에 페이지 필드와 DOI 값을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예제로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마 논문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분이 쓰신 자마 논문 하나를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입받았습니다. 제가 이 레이블 필드를 잠깐 한번 띄워 볼게요. 이게 반입받은 레이블 필드에서 그 데이터인데 실제로 논문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좀 다르죠. 어디는 대문자에 콜론 플레임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자마라고 대문자 이것만 들어가 있고 펀메드 같은 경우는 자마가 제이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마라는 글자가 제이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대시 저널 이름이 들어가요. 플레임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막 수제 같은 경우는요. 이 뒤에 있는 서브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고 대문자로 자마라고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레임도 대문자 자마고요. 공식적으로 약어도 대문자 자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나리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받았을 때는 공식적인 네임이 아닌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인용했을 때 레퍼런스에 자마가 아닌 이런 식으로 플레임이 들어간 서브 타이틀까지 들어간 네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입받았을 때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끝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받았을 때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죠. 그리고 DOI 값이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반입했을 때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드가 이런 식으로 띄워서 필드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논문 작성할 때 이 필드 값이 빠지게 되면 인용했을 때 까지게 되니까 꼭 체크를 한 번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 인용을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따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입하는 거 실습을 해볼 텐데 그거 말고도 펀메드 검색이나 구글 학술 검색이 아니라 실제로는 레퍼런스 수집이 다 끝난 다음에 논문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PDF 파일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PDF 파일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AI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 수집할 때 AI 도구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없는 문헌도 여러분한테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참고 문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AI 논문에 쓸 참고문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꼭 한 번은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원문까지 같이 다운로드 받고요. 원문이 없으면 논문을 다 받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논문명을 가지고 펀메드나 웹 구글 스칼라나 스코퍼스 등을 검색을 해서 검증을 해서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PDF로 반입이 된 경우가 받아진 경우가 있으면 엔드노트에서 여러분이 명령을 내려서 PDF 파일을 반입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압축을 풀었으면 PDF 폴더가 있죠. 엔드노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상단의 메뉴바 중에 제일 첫 번째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파일 메뉴 클릭하고요. 중간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임포트 메뉴 클릭합니다. 그리고 폴더. 자, 여기서 폴더는요, 여러분이 PDF를 저장한 위치, 지금은 시스 파일에 있는 PDF 폴더를 되겠죠. 이 폴더를 클릭해서 파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압축푼 위치에 있는 PDF를 이런 식으로 지정하죠. 자, 지정을 한 다음에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하이 폴더가 없지만 만일 여러분의 수집된 레퍼런스의 PDF가 여러 가지 폴더가 있다 그러면 하이 폴더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밑에는 뭐냐면 두 번째 옵션은 자, 왼쪽이 그룹 판넬이라고 그래 있는데 이 그룹 판넬에 별도의 PDF 폴더 그룹을 만들겠냐, PDF 파일에 저장된 저 같은 경우는 이 PDF라는 폴더 이름인데 이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이름의 그룹셋을 만들겠냐 옵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가지고 임포트 누르게 되면요, 엔드노트가 PDF 파일을 읽습니다. 읽는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거꾸로 펀메드 혹은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을 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고요. 저장된 PDF 파일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6개의 레퍼런스가 PDF 그룹을 만들어서 레퍼런스가 반입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입이 다 된 걸 볼 수 있고요. PDF 탭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PDF 원문도 정상적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수집할 때는요, 논문 작성할 때는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주고 PDF 저장되어 있으면 거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가져오는가, 그걸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안내해 드리기 앞서 레퍼런스 수집할 때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엔드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지원 메뉴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일단 특정 단어,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파일 확장자, RIS, ENW라는 확장자, 그 내용은 저희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는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설명을 제가 이게 말로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엔드노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져와지고요. 자, 펀메드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어디 있냐면 제가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이라 그랬는데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요, 툴이나 세이브, 샌드 등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메드 같은 경우는요, 검색 결과에서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박스를 하고 자, 여기 보면 send to 있습니다. send to 클릭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이 메뉴가 있죠. 사이테이션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 눌러서 저장하게 되고 펀메드-keyword.mbib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mbib 파일이 저장이 되면 반입받을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저장된 파일을 그냥 더블클릭해서 열면 엔드노트로 바로 쉽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펌매트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라이벌을 열고 펌매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샌더 투 아래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AI 도구로 어떤 레퍼런스 리스트가 나온다 그러면요, 타이틀, 논문명을 그대로 펌매드에다가 넣어버리면 펌매드에 등재된 학술지면요, 첫 화면에 보통 그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이 낮아서 쉽게 반입을 하고요. 저도 구글 학술 검색보다는 펌매드에서 엔드노트로 레퍼런스 수집을 권합니다. 이유는 구글 학술 검색은 누락된 정보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챗봇이나 챗GPT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구글 학술 검색을 해보면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 있는데, 구글 학생 검색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안 하고 가져오는 방법과 로그인을 하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메뉴가 있냐면요. 자, 한글판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검색 결과에 인용이라고 보이시죠? 요 인용이 이게 영문으로 바꿔주면 사이트라고 바뀝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이트, 사이테이션 혹은 익스포트 메뉴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사이트 메뉴 클릭해가지고 인용창에 엔드노트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scholar.enw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enw 파일을 열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 구글 로그인을 해요. 구글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한 다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용 앞에 저장이 보이시죠? 이 저장을 클릭해서 여러가지 여러분의 내서재로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서재에서 저장된 레퍼런스를 한꺼번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 스칼라에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요, 여기 원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 있죠? 거기를 열어서 가져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문 사이트가 열어지게 되면요, 지원 메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RS, ENW이거나 익스포트 메뉴다. 근데 여기 쭉 닫아 보면 메뉴 중에 사이트 디스 아티클 쭉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맨 밑에 사이트 디스 아티클 딱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다 들어있죠. 사이트 아래. 그래서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엔드노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RS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열면 레퍼런스가 이런 식으로 반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정상적으로 잘 반입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글 스칼라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 스칼라보다는 그 타이틀을 눌러서 원문 사이트에서 반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DOI가 누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페이지가 반입이 안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레퍼런스를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없이 원문 사이트에서 반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공되는 펀메드나 구글 스칼라는 여러분이 로그인 없이도, 의학도서관 로그인 없이도 집에서든 대학교에든 연세의료이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 같은 경우는요, 연세대학교 사이트 아니면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로그인 한 후 사이트에 이쪽에 그 도서관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눌러야만 집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원이나 대학교 내에서는요, 로그인 없이도 그냥 접속이 돼요. 접속이 되는데,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유료 DB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학교나 의료원 내로 라이센스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항상 도서관에 있는 링크 정보를 눌러야만 의료원 밖에서, 대학교 밖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논문을 하나 찾아요. 스코퍼스 같은 경우 찾고요.
원하는 논문을 선택해서 상단의 익스포트 메뉴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익스포트 같은 경우 레퍼런스 로그인하라고 뜨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는 경우는요, 도서관 로그인이 아니고요, 이 스코퍼스 제공이 되는 엘세비어 사이트에 있는 로그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코퍼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논문을 찾을 때 어떤 PDF 원문을 찾았어요. 그런데 PDF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PDF에 그 해당된 논문이 아니라 그 논문에 인용된 레퍼런스 리스트 중에서 가져오고 싶다. 그럴 때는요, PDF 읽어봐야 그 논문밖에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로 가져올 때는요, 스코퍼스에서 그 PDF 파일을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세 정보에 레퍼런스 리스트가 별도로 보이죠. 그래서 원하는 논문을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메뉴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RIS라는 확장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익스포트 메뉴, 그다음에 확장자가 RIS 혹은 ENW라고 되어 있죠? 엔드노트는 RIS 파일이거나 밑에 엔드노트 RIS거나 같을 거예요. 둘이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 가져온다 그러는데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어플레이션 정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추가 체크하게 되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scopus.rs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파일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구글 스칼라나 펀메이드에서 검색이 하는 논문을 찾을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어떻게 찾냐면요, 스코퍼스 검색을 한 다음에 스코퍼스 검색 결과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컨더리 도큐멘트라고 있거든요. 그게 인용된 레퍼런스 리스트를 다시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옛날 논문명을 검색을 한 다음에 세컨더리 도큐멘트에 나오게 되면 그 논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는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는요, 클라리베이트라는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엔드노트, 제가 클라리베이트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About 엔드노트 잠깐 눌러볼게요. 엔드노트 위에 클라리베이트라고 써있죠. 예,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엔드노트 프로그램과 웹 오브 사이언스는요,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엔드노트 내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의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고요. 특히나 그 클라리베이트의 AI가 웹 오브 사이언스하고 엔드노트를 통합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리베이트 계정 로그인한 다음에 엔드노트에 등록을 해놓으면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보이냐면, 이걸 잠깐 한번 재밌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지금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클라리베이트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어떤 원문을 띄웠을 때 원문 PDF에 엔드노트 2025의 이 기능인데, 오른쪽에 보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 그래가지고 클라리베이트 AI가 이 PDF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죠. 요약을 해놓고 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책 같은 경우를 영문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들 더 찾아줄 수 있는 이런 AI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엔드노트에서 클라리베이트 계정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상단 메뉴, 요거는 시간이 좀 실습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등록하고 걸리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안내만 해드릴게요. 에디세 프리퍼런스에 여기 싱크 부분에 여러분의 클라리베이트 계정을 등록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AI 기능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수집하는 것들을 쭉 했고요. 근데 여기서 수집한 다음에 레퍼런스 저장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듀플리케이트 딱 들어가게 되면 레퍼런스들의 정보들이 제가 DB마다 제공되는 정보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좀 하나로 통합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저널명이 실제로 학술지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요, 펀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NLM 어브리비에이션 타이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종합과학 학술지 있죠.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IS4 어브리비에이션 타이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 분야 말고 보건이라든지 간호 분야에서 APA 형식을 쓰는 학술지 같은지 그런 학술지 같은 경우는요, 전월명을 약어로 쓰는 게 아니라 풀네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뭐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ACS 어브리비에이션 타이틀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요구하는 저널 이름에 풀네임이나 약어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가져 있는 엔드노트에는 레퍼런스가 DB에서 제공되는 저널 이름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저널님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메드 같은 경우는요, 의학 분야에 쓰고 있는 저널님이 반입이 되지만 이걸 네이처나 사이언스2 갈 때는 이 저널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인용된 레퍼런스에서는 저널 이름 약어 형태가 틀리게 적용되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엔드노트에다가 텀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술지 이름을 통일하는 텀리스트 파일을 적용한다. 두 번째, 그 텀리스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스타일을 쓴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학도서관에서는요, 이 학술지 텀리스트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엔드노트 제공사도 텀리스트가 있긴 한데, 이쪽에서 아마 10년 전 텀리스트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2년 이후에 아마 업데이트를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엔드노트 텀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브러리에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엔드노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한 번은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텀리스트는요, 필수값으로 라이브러리에 한 번만 적용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자, 앞쪽 파일을 풀어보시게 되면 그 위치에 그 텀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스타일 앤 텀리스트에서 텀리스트 탭을 눌러가지고도 가장 최근 텀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리스트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용해 볼게요. 자, 위치에 라이브를 열었으면요, 이 라이브를 열었으면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상단 메뉴 중에 그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메뉴 상단에 5번째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합니다. 중간에 오픈 텀 리스트 클릭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저널 텀 리스트라고 있죠. 이게 텀 리스트가 종류가 3가지인데 일단 저널을 통일해야 되니까 저널 텀 리스트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의 창이 뜹니다. 레퍼런스가 있는데 여기 자동으로 생성된 텀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마 저널도 종류가 3개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존에 있는 텀 리스트는, 자동 생성된 텀 리스트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텀 리스트 창이 띄워지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A를 누릅니다. 그럼 전체 선택이 되죠. 그러면 딜리트 텀이라고 3번째 버튼이 있죠. 일단 싹 지워요. 자, 여러분이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거 아니냐? 안 지워집니다. 그냥 텀리스트라는 자동 생성된 파일만 지워집니다. 지우고요, 리스트 탭을 텀 탭 상태에서 리스트 탭을 눌러서 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임포트 리스트 있죠. 자, 그리고 눌러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앞쪽 푸른 폴더 위치에 텀리스트하고 있다고 돼 있죠. 엔드노트 같은 경우도 텀리스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2012년 이후에 텀리스트를 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저널들이 그 십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추가됐잖아요. 그런 저널들이 누락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텀리스트 파일을 열어서 반입을 합니다. 자, 이게 텀리스트 반입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텀리스트하고 연결된 스타일.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아웃풋 스타일 있죠. 학술지 양식 파일은, 스타일 파일은
그 텀리스트하고 연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스타일을 쓰게 되면 텀리스트하고 연동이 됩니다. 단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에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을 쓰게 되면 연동이 안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리포츠하고 플러스 원하고 연세 메디컬 저널. 저희 연세의료원 소속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고하는 저널 상위 몇 개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 첫 번째, 이 스타일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텀리스트 적용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플러스 원에 투고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 원을 스타일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엽니다. 열었죠? 열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CB 스타일 메뉴를 하고 사용은 NLA 오브레이션 타이틀을 쓴다고 되어 있죠. 저널 이름은. 그래서 플러스 원을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스타일을 연 다음에 파일에 Save As 눌러가지고 저장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세이브 에이즈 할 때는요, 블랭크 카피가 붙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블랭크 카피를 지우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을 때는요, 블랭크가 대시가 붙거든요. 플러스 대시 1으로 붙으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대시가 붙은 채로 저장이 됐으면 찾을 때 대시가 있는 채로 있는 저널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세이브 하고 이 스타일은 닫고요. 자, 그럼 이 스타일이 어디에 저장이 됐는가? 그걸 잠깐 안내해 드리자면 여러분의 내 문서에 엔드노트 폴더를 만들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내 문서 위치를 왜 알려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클라우드 연동이 돼서 내 문서가 클라우드 돼 있다. 그러면 스타일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 인용하려면 스타일 파일을 불러야 되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는 실제로 불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스타일 파일을 못 불러와서 논문 인용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 사용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내 문서가 클라우드인지 아닌지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바탕이 아니라 내 문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로컬 디스크에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스타일을 거기다 저장을 하고요. 엔드노트 메뉴에, 그러니까 아까 클라우드가 내 문서가 클라우드인 분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에딧 메뉴에 프레퍼런스 들어가가지고 폴더 로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값이 내 문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셀렉트 폴더로 로컬 디스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프레퍼런스에 폴더 로케이션을 했는데 여기에 C 유저 어쩌고저쩌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아래 경로가 들어있다 그러면 내 문서가 클라우드구나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은 엔드노트가 읽기도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운이 없으면 읽지 못해서 인용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클라우드로 옮겨가지고 셀렉트 폴더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했으면요. 엔드노트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엔드노트의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 서머리 탭을 딱 누릅니다. 서머리 탭을 누르고 제가 플러스 원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하단에 보게 되면 혹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는요. 여기 꺽쇠, 맨 오른쪽 끝에 위 꺽쇠를 누르게 되면 하단은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 가운데 굵은 글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창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눌러가지고 Select Another Style 있죠? 이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 원, 제가 조금 전에 저장했던 플러스 원을 찾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가운데 보면 퀵서치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레퍼런스가 논문 인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주의사항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에 URL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퍼런스에 이런 식으로 URL이 있는 그 DOI 값 앞에 URL에 있는 레퍼런스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실제 여러분 플러스 원에 투고했을 때 여기 URL 주소를 보세요.
dy.org 다시 dy.org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한 dy 값만 들어가야 된다. 그것들을 항상 dy 필드와 페이지 필드 보고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했으면요. 지금 +1 말고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언스픽 리포츠하고 연세 메디컬 저널 있죠? 이것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자, 사이언스 리포츠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 IS 옵션 네임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1 대신에 셀렉터 셀 눌러가지고 사이언스 리포츠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연세 메디컬 저널을 하나 예를 들게요. 연세 메디컬 저널 예를 들면 글자가 요걸 들은 게 잘 낫겠네요. 저널 오브 신문 로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저널 이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요 형태의 이름이 그 사이언스 리포츠 같은 경우는 저널의 J라는 거 다음에 마침표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메디컬 다른 +1을 누르게 되면 저널 이름이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음소거가 돼가지고 요거들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논문 인용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계획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계획서를 써서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는 참고문 리스트를만 제공합니다. 인용 없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 있는 그룹 판넬에 연구계획서에 인용할 레퍼런스를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용할 형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 메디컬 저널 형식이나 다른 특정 학술지 형식이 있다. 그러면 그 형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이언스 리포츠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실제로 연구계획서에다가 넣을 레퍼런스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우스, 그러니까 소팅을 예를 들어 저자명 순으로 인용한다 그러면 저자명 순으로 소팅을 해놓고요. 아니면 연도 순으로 인용한다 그러면 연도 순으로 소팅을 해놓고요. 인용할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게 되면요. Copy Formatted Reference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바뀌어진 거 없죠. 바뀌어진 게 없는데 제가 한글을 잠깐 열어볼게요. 그래서 Copy Formatted Reference에 사이언스 리포츠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으면요. 한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냥 붙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복사했었던 레퍼런스 리스트가 인용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있는데 갑자기 13번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학식 기호예요. 화학식 기호인데 얘가 반입했을 때 잘못돼 가지고 기호에 그런 것들이 줄바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 13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논문명에 있는 이 화학식 기호 같은 경우를 직접 열어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타이틀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레퍼런스 정보 들어가게 되면 이 타이틀에 들어가서 아까 줄바꿈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고쳐줘야만 인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아닌 정상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고쳐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화학식의 자동 줄바꿈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논문을 열어서 요 화학식에 있는 기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줄바꿈 같은 경우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용하기 전에 제가 누락된 정보들이 있는 레퍼런스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같은 경우는요. 엔드노트에서 그 레퍼런스 업데이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반입받은 레퍼런스 중에서 구글 스칼렛에서 반입받은 레퍼런스, 구글 학습 검색 발표 레퍼런스를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 레퍼런스 통일할 레퍼런스, 그러니까 페이지가 빠진 게 있다, 기호가 빠진 게 있다, 그 레퍼런스 선택하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DOI나 페이지가 없는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Find Reference Update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엔드노트가 여러분 레퍼런스 정보하고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 정보 가지고 비교를 해줍니다. My 레퍼런스는 전월명, 저자명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업데이트 가능한 레퍼런스는 여기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펀메드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PMC 정보가 있는 거 보니까 펀메드에 있는 정보가 가져왔죠. 그러면 저널 이름 빠진 볼륨, 이슈, 페이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누락이 되어 있는 DOI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버튼 3개 중에 모두 필드를 바꿀 거냐, 자, 저자명이 여기 추가되어 있으니까 저자명을 바꿀 거냐, 아니면 빈 필드만 채울 거냐, 아니면 Add Reference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내가 고칠 거냐 라는 건데, 일단 업데이트 올 필드 해볼게요. 그러면 펀메드에 있는 것처럼 바뀌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일단 여러분이 여기 업데이트 올 필드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펀메드에서 기본 검색했었던 저널명으로 바뀌거든요. 자마 같은 경우 반입했을 때 J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했을 때는요. 저널명이 자마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하게 되면 펀메드,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DB 정보 가지고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다 통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다 달랐지만 저널명, 논문명, 저자명이 다 달랐지만 업데이트 올 필드 하면 펀메드 기준으로 모두가 통일이 되죠. 그래서 이건 논문 인용할 때 인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Find Reference Update 기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알아야 될 게요. 인용 전에 실제 여러 논문이 하나의 어떤 특정 논문이 여러분의 레퍼런스가 2번 이상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2번 이상이 됐을 때 같은 레퍼런스가 어디는 펀메드에서 받은 거, 어디는 구글 스칼렛 받은 게 펀메드 받은 게 2개 이상이 있다. 아니면 구글 스칼렛 받은 게 따로따로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인용 레퍼런스를 하기 전에 중복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플리케이트가 있는 경우는요.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요. 라이브러리 메뉴를 갖게 되면 5번째 Find Duplicat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레퍼런스를 모아놓고요. 두플리케이트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 2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저는 5개 논문이 똑같은 거니까 아마 5번 없앨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Keep this record 계속 버튼 누르죠. 그러면 하나만 남고요. 나머지는 트래시로 이런 식으로 보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런 식으로 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에 Find Reference Update,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Find Reference Update 기능, 그 다음에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이 기능도 실제 논문 쓰기 전에 체크를 해줘서 레퍼런스를 점검해서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인용하기 전에요. 저널 아티클 말고 웹페이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용하는가 그거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웹페이지 인용 사례인데 여러분이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PDF 파일이거나 아니면 웹에 있는 페이지인데, 웹페이지라도 무조건 다 인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용할 때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구글 스칼 예를 들어서 AI 도구가 뭐 신문 페이지를 추천했다 그러면 그건 참고문으로 쓸 수가 없죠. 근데 어떤 특정 학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있죠.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학회 내에서 리뷰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통계청에 있는 어떤 통계 데이터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계가 이랬고 이랬다라는 걸 인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요. 이 웹페이지 형태로 인용하게 되는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add new reference 눌러가지고요.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기본값이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저널 아티클 대신에 맨 밑에 들어가게 되면 웹페이지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할 거는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웹페이지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URL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 URL이 웹에 있는 기본 URL, 사이트인 URL이 아니라 인용하려는 상세 페이지 URL이죠. 그 PDF 파일이 있으면 파일명까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상세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명이 있으면 저자명이 있고요. 저자명이 없으면 어떤 특정 단체명이 들어가겠죠. 근데 단체명 같은 경우 넣을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체명 맨 뒤에 여기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체 중간에 굉장히 긴 단체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학회 무슨 위원회 그러면 학회명 콤마 무슨 위원회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콤마가 들어가 있다면 맨 뒤에 콤마 찍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콤마가 나올 때 콤마를 콤마 두 개를 띄워줘야 실제적으로 단체명이 제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다 그러면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콤마 아니면 대문자로 WHO로 쓰거나 제가 이 단체명을 왜 설명드리냐면요. 펀메드나 구글 스칼라나 여러 DB에서 엔드노트로 단체명을 반입했대요. 엔드노트는 개인 저자, 단체 저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반입할 때 실제로 개인 저자인지 착각을 하고 엉뚱하게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을 반입했을 때 월드 콤마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라 반입이 되거나 오거니제이션 콤마 월드 헬스라고 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 단체 저자명인 경우는요. 여러분이 레퍼런스 수집했을 때 꼭 한번 꼼꼼히 좀 체크해줘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문은 지우고 텀리스트 지우고 텀리스트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인용하면 되고요. 인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엔드노트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인용할 레퍼런스가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문서에도 놓고서 논문을 쓰다가 인용할 곳에 여러가지 방법, 인용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단 스타일이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사이언스 리포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연세 메디컬 저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라이브러리에 지정된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인용할 곳에 스타일이 똑같은지 확인됐으면 워드에서 인용할 곳에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로 가서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딱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레퍼런스 리스트 위에 보면 6개 아이콘 중에 제일 첫 번째 쌍따옴표 큰 모양이 있죠? 인서트 사이테이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인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이 돼요. 두 번째 커서 놓고요. 다음 레퍼런스 선택하고요. 인용 누르고 세 번째 커서 놓고요. 선택하고 인용 누르고 네 번째 선택하고요. 커서 놓고 인용 누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치지 않았으니까 이상하게 나갔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 있는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좀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인용된 레퍼런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인용할 게 아닌 거 싶다 그러면 지워야겠죠. 그럼 5번만 지우는 거는
인용은 쉬운데 지우는 걸 어떻게 지우냐면요. 자, 본문에 커서 놓은 상태에서 다섯 번째 걸 지울 겁니다. 그럴 때 Edit Many Citation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 논문 있죠. 이걸 눌러서 얘만 두 개 중에 이 중에 하나만 지우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 가지고요. 역삼각 눌러서 Remove Citation을 지우고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엔드노트가 왜 편하냐면요. 이런 거죠. 인용할 곳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소드에다가 넣었는데 이 8번 문헌이 메소드였는데 학해보니까 메소드가 아니라 인트로덕션이어야 돼. 그러면 문장체로 엔드노트 인용값을 같이 옮기게 되면 8번이었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1번으로 순서로 싹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인용을 할 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룹 판넬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인용을 하게 되면 문서 1이라고 아직 저장 안 했죠. 문서 1이라는 워드 파일하고 연동한 문서의 레퍼런스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작업을 할 때는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왼쪽의 그룹 판넬에 워드 문서 이름의 그룹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원고 이름의 그룹이 생겼는가 그 다음에 원고의 레퍼런스 개수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원고 아이콘의 레퍼런스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워드 원고에는 레퍼런스가 30개인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20개다. 그러면 10개는 형식을 정상적으로 잘 벗지 못해서 형식 내용을 고쳤거나 그랬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틀린 레퍼런스 상태로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룹 판넬에 워드 이름의 그룹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누르면 DDD 그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마이그룹 아래다가 그룹스 아래다가 여러분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문 서브미션이라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논문 다 썼으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워드에 있는 레퍼런스를요 이렇게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성된 파일로 그룹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쪽에 눌러서 추가적으로 크리에이트 그룹 만들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넣을 수도 있고 제일 원칙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Add Reference to에서 지금 제가 만든 이름 서브미션 거기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이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인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쉽고요. 자, 근데 실제로 본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맑은 고딕을 보통 돼 있는데 맑은 고딕이 아니라 타임 뉴 로망이나 에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풀 씌워가지고 에리얼 타임 뉴 로망으로 바꾸고 폰트 12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레퍼런스는 어떻게 바꾸느냐? 레퍼런스는 좀 이따 보면 다시 맑은 고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워드의 엔드노트 도구모음에 보시면 비블리오그래피에 여기 컴피그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얘를 딱 누르게 되면요. 포맷 비블리오그래피 있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 탭이 있는데 여기 레이아웃 탭에서 바꿉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폰트 똑같게 본문하고 같게 해준 거 추천드리고요. 타임 뉴 로망이면 타임 뉴 로망, 에리얼이면 에리얼이고요. 보통 12, 10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 같은 경우는 12나 11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라인 행위 인텐드 같은 경우는 탭 간격이고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싱글보다는 더블이나 원더5 라인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 눌러주시면 레퍼런스 폰트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워드에 있는 파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요. PRR example 워드 원고를 좀 열어주세요. 원고를 열어주고 편집 확인을 좀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원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지정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으면요.
이게 여기 워드 원고에 있는 스타일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과 같은가 다른가 확인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하냐면요. 자, 이걸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워드 원고의 엔드로트 도구 메뉴에 Edit Manage Citation을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지금 열려있는 라이브러리 이름과 같은가 다른가 확인합니다. 다르죠? 트래블링 라이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신의 라이브, 이게 어떤 제트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한 컴퓨터에서 쭉 작업했으면 문제 없는데 집에서 작업했다 여러분 가져왔다. 아니면 내 원고가 뭐 교신 저자하거나 다른 공동 저자한테 갔다가 돌아왔다. 그럴 때 요게 라이브러리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왔을 때 요 두 가지를 확인해 가지고 라이브러리가 다르다. 다른 거 확인됐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PR라 example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엔드로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놓고 작업할 워드 작업할 라이브러리 열어놓고요. 워드의 엔드로트 메뉴 중에 익스퍼트 엔드로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익스퍼트 트래블 라이브러리 클릭. 하면 라이팅 페이퍼 라이브러리 보내겠냐 물어보죠. 보내겠다. 오케이 누릅니다. 익스퍼트 컴플리트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워드 원고는 무조건 엔드로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하고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중심입니다. 여기 사이언스 리포츠로 되어 있으니까 이 페다테릭 레스포티 리뷰를 사이언스 리포츠로 바꿉니다. 바뀌죠. 바뀌었는데 자, PRR example이라는 레퍼런스가 6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레퍼런스 개수가 6개 똑같죠?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Edit Manage Citation 눌러가지고 라이팅 페이퍼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온 레퍼런스를 이렇게 통일합니다. 자, 이렇게 통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저자들이 여러 개를 원고를 나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 YMJ example이라는 거 원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열어보면 여기 엔드노트에 뭐 있냐면 annotat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사이언스 리포츠로 되어 있죠. 이건 똑같죠. 일단 edit many citation 눌러가지고 insert citation 라이브러리인데 없죠. 그러면 export endnote, export travel 라이브러리 똑같이 방법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annotated 대신에 지금 사이언스 리포츠니까 사이언스 리포츠로 바꿉니다. 자, 업데이트 됐죠? Edit Many Citation 창에서 레퍼런스가 라이팅 페이퍼 모두 똑같죠? 이 상태에서 본문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YMJ example이 아니라 PRR example에다가 두 번째 문단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YMJ example은 닫고요. PRR example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필요 없고요. 본문에 인용된 값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묶어해가지고요. 사이언스 리포츠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PRR example과 YMJ example 다 라이팅 페이퍼의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업데이트 대션 딱 눌러요. 그러면 새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뒤에 자동으로 쭉 붙죠. 그래서 원고 두 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레퍼런스 엔드로드 라이브에 반입할 공고에다가 레퍼런스 보내주고 새로 스타일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문 부분만 불러서 새로운 원고에다가 합쳐지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게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뭘 해보냐? 라이브러리 가서 듀플리케이터 있는가? 없죠. 그 다음 레퍼런스 가서 레퍼런스 정보가 누락된 게 있는가 보는 거죠. 자, 웹페이지니까 없고 이건 저널 아티클인데 여기에 저널 아티클에 페이지가 누락된 게 있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Find Reference Update 눌러줘야겠죠. 눌러서 실제적으로 페이지하고 DOI가 빠져 있으니까 이 빠져 있는 것들을 Find Reference Update 하고요. 자, 지금 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논문이 안 나왔는데 거꾸로 이런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한 번 더 찾아봐야 됩니다. 실제 논문의 볼륨 페이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실제 원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30에 191 페이지가 있네요. 실제 여기에는 인용할 때. 그 다음에 인용값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요것들이 나오죠. 볼륨 30에 191 페이지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볼륨 30의 페이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펀메드의 정보가 누락이 된 겁니다. 펀메드의 이 페이지 값이 누락이 된 거니까 요걸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DOI 값 대신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DOI 필드 같은 경우 좀 고쳐줘야겠죠. 으로 그래서 레퍼런스 인용할 때요. 제가 요것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고쳐주냐면 나중에 이 DOI를 쓰는 학술지에 바뀔 때 전혀 엉뚱하게 DOI가 안 나오는 DOI가 잘못 출력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DOI가 나오는 거 플러스 1으로 바꿨을 때 여기 DOI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논문 작성법 기본적인 기능을 여러분이 같이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